자, 어저께 야 이놈들 봐라 잔대가리 굴리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네. 요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6.29 선언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저 그 6.29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네. 한참 저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 6월 항쟁이 있을 때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노태우가 건의해서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민주화하겠다 뭐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되거든요. 사실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났었죠. 전두환의 아이디어였다고. 아. 그걸 노태우가 그 본인이 전두환한테 이걸 건의해가지고 받아들이게끔 했다라고 노태우를 띄우는 상황. 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뭔 일이 있었냐면 알려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3월 24일 일요일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건의해서 대통령실이 받아들여서 한동훈이가 중재자 또는 해결사가 됐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 네. 그 뒤에 봐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공인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부터 면허 취소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놨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이 건의하니까 그 면허 취소를 연기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저 의사분들 면허 취소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터질 때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어요. 이게 극한으로 몰아가다가 마치 한동훈이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라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시점이 이번 주말에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최소한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좀 최소한의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됐던 네.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돌았던 글 한번 네. 읽어주세요. 자,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 반발을 일부러 유도한 정책임. 그러나 정책 발표 이후 생각보다 의사들이 반발이 적어 최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매일같이 의사 때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제서야 조금씩 의도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향후 의정 관계가 극단의 대립 관계로 치닫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 극적으로 봉합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의사 증원은 500명 내외로 될 것이라고 합의될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한 국민의힘 총선 대승리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확고히 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좀 이렇게 일관되게 읽어주면 안 돼요? 이 글을 읽는데 뭔가 조울이 느껴져. 뒤로 갈수록 네. 사람을 흥분시키네요.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전에 돌았어요.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의사 늘리는 거 1년에 400명씩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똑같은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선거 때 써먹으려고 극적으로 봉합한다는 이미지. 근데 저것도 실패했어 지금. 뭔 말이냐면 윤석열 심판 여론이 너무 센 거예요. 사람들 이 뉴스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이미 돌았던 거기 때문에 문재인의 학자 핵심은요. 제가 그 새날에서 방송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의사 늘리는 게 중요한데 간단히 말해서요.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지금 전략이랄까 그거는 뭐냐면 전략도 아니야. 의사 수 지방대 의대 늘려줄게. 그런데 지역에서 근무해 주길 권고해 이거예요. 미쳤어? 내가 의사 돼가지고 인구가 줄어서 환자가 줄어들면 네. 실제로 지방 의대 나와가지고 저 서울 수도권 대학에 가서 이제 전문의 수련하고 50% 정도가 수도권에다 개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과 해야지.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지역 의대를 늘려주고 나서 권고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권고한다. 권고는 사실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 조항이 아닌 거죠. 어처구니없네 진짜. 국민- 뭐 이런 무식한 정권이 다 있어요. 자, 그 의대들 그 숫자 늘린 거 한번 봐봐요. 위에 수도권이라고 돼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서울은 아예 한 명도 안 늘렸어요. 나머지 늘리긴 했어요.
근데 요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일제히 사직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오늘 또 어제, 그러니까 한동훈이 중재했다라고 하는 그 어제 말고 오늘 또 교수들이 사직 연속되고 있습니다. 저거 늘리면 의사들 망한다. 2, 3천 명씩 늘리는 거 있잖아요. 의사들 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방 의대에서 수련을 하고더라도 나중에는 어차피 서울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걸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더 가는 숫자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만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거죠. 내 친구들 동창들 중에 의사 한 알고 지내는 친구가 5명인데요. 그 중에 3명이 올라왔어요. 우리 고향에서 저 의원 하다가. 우리도 있잖아요. 아니 그 의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용으로 물론 의사들이랑 짜고 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의사들을 일부러 자극해. 그래서 엄청나게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나서 갖고 해결 사실은 이것도 끝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일 수 있는 것들이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나는 북풍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국지전. 어. 정말 걱정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진료 안내문이 이 삼성 서울병원에 붙어져 있는 건데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원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하는 중차대한 치료를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과 윤석열 이 정부가 정말 무대책으로 이걸 계속 끌어왔다는 게 50일이 넘었거든요. 네. 2월 설날을 앞두고 네. 사실은 의사들에 대해 강경 의대 정원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초기에 좀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해결을 못한 채로 지금 거의 50일 넘게 이렇게 지연시켰고 뭐 맞아요. 면허 정책이 다 강경책으로 뭔가 때려잡을 것처럼 했지만 결국 할 수 없다는 거 의사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파업도 아닌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뭐 면허 정지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 지금 오늘도 뉴스들을 보니까 오늘 그대로 사직하겠다 네. 교수님들이 사직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뭐 계속 사직하는 소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꾸로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지금 모험을 하고 그냥 쇼를 한 거죠. 이게 가장 피해를 본 게 우리 국민이죠. 국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용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바보여서 의사들한테 굴복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저렇게 계속 파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러나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400명 증원이었는데 지금 막 2, 3천 명씩 증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는 선거용이다 무조건. 그렇죠.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 저는 천벌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한동훈 같은 애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뭘 해결한다. 이 이미지도 진짜 웃긴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 그 의대에서요. 몇십 명씩 한꺼번에 늘리잖아요. 어떤 많게는 뭐 100명, 200명 늘리잖아요. 내년도 입학생이에요, 그게.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다못해 실습이나 뭐니 해야 되는 준비가 되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의 4배 정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그 가르칠 아이들은 교수와 네, 누가 가르쳐요? 교육현실과 네. 강의실과 기자재와 아무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니들만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로지 선거만 있는 거. 이 선거 지금 나 구속당하게 생겼거든.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장난친 건 윤석열인 거예요. 한동훈이가 나서서 건의했더니 대통령이 오냐 그래라라고 받아줘.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마이크 사용해서 지지 발언했다고 선거법 위반 지금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랬습니다. 얘는 저 선거운동을요 여러분들이 비호감이라 잘 안 보시는데 네. 유세하거나 발언하는 거 보면 뽕이 제대로 맞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워딩을 그대로 듣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1.5배속으로 듣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일단 한번 들고요. 말을 너무 더듬어요. 그래서 긴장했다는 이야기. 쉽지 않은 거고요. 연설 저게 못해요. 저번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세장 같은 데 사람 모인 곳에 가서 기자회견은 마이크 써도 돼요. 되고. 기자회견은.
그런데 일반 지지를 선거 유세는 요청할 때 일반 국민들한테 할 때는 현재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고 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후보에 대한 지지의 가름 아닌 목소리잖아요. 네. 마이크 대고 한 거죠. 네.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방에 가보면은 마이크 대고는 지지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주세요를 쭉 붙여놓으시거든요. 사무실마다. 본인은 진짜 콕 집어서 이름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한동훈이가 바로 그 직전에 20일 날 뭐라 그랬냐 봐봐요.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킨다 해놓고 그 다음 날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 자기가 제일 법을 잘 알고 뭐 법 집행자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더니 결국은 헌법도 저렇네요. 모르는 시기가. 자, 선거법도 모르고 헌법도 모르는데 주말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죠. 조국 대표 한동훈 헛심 쓰지 말고 수다 받을 준비하길. 이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많은 분들 환호하셨겠지만 진짜 한동훈은 바들바들 거렸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이죠. 그다음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그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가 극단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더 극단적이야. 27짜리 비번이 더 극단적이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극단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잘 받아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은 지금 뭐랄까 조목조목. 조국 진짜. 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저번에 저 민생특보 그렇죠. 윤석열이가 주기현 임명했잖아요. 평상시 때 예언을 하는 거거든 민생증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지. 민생 토론하고 민생 특위하고 민생 특보하고 이게 평상시 때 하지 왜 선거 앞두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른 게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민생 특보를 안 쳤으면 특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무슨 커피 주무관, 뭐 빵 주무관 이런 거 다 만들었었잖아요. 그때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만들고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민생특보가 민생특보가 아니라 주기한 공천 과정에서 비례 공천 과정에서 자기 측근인데 공천이 안 됐잖아요. 네, 24번인가 그거에 봐요. 대한 달래주기용 그냥 그렇죠. 쇼잉인 건데 이걸 민생특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민생을 얼마나 둘러보면 그런 그렇죠. 사람을 안 그렇죠. 그리고 쳤겠어요. 민생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전국을 다니며 관건선거, 부정선거 하고 다녔던 거고 이것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부정선거, 관건선거로 고발했거든요. 정치 개입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면서 했던 거는 민생 토론이 아니라 그 윤석열의 해외 못 나가니까 전국 투어를 한 겁니다. 전국 네. 투어에서 1,000조 가깝게 돈을 펑펑 이곳저곳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렇죠. 저것도 하겠다 했지만 공수표 남발이라는 거를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 간 곳마다 지지율이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네, 맞죠. 그렇네요. 지지율이 안 그러니까 올라. 이재명 대표가 지역 내려가는 곳마다 지지율 오르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래요. 네. 근데 한동훈은 가서 안 올라. 어떤 짓 하냐면은 그 지역 후보가 생목으로 자기 피해라고 있을 때 그 무대 위에서 자기한테 환호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손 흔들어주기 바빠갖고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진짜 민폐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위해서 가는 건데 자기가 거기서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박영선 TV 보시면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영등포역에서도 후보들 우리 후보 차현일 우리 김민석 후보들을 자꾸 올리려고 이 좁은 곳에 두 볼을 계속 손을 잡아당겨요. 계속 손을 잡아당겨서 뒤에서 딱 팔짱을 끼고 좁거든요 연단이. 그 위에 그 후보들을 우리 당의 후보들을 띄우려고 계속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찍으면서 마음이 아 정말 그 진심으로 영등포 우리 조금 김민석 후보랑 좀 그 격차가 조금 많이 안 나고 있는 박빙이거든요. 근데 최대한 우리 후보들을 띄우시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좀 눈물겹더라고요. 네. 이게 천하통일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가는 곳마다 그냥 가는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주말을 거치면서 확실해진 게 있어요.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극대노했다. 그 극대노한 핵심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자기 정치한다는 거죠. 아, 자기 정치.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그 이종석 귀국하고
황상무 그만둔 맞아요. 게 그 회의 석상에서 내가 건의해서 맞아. 황상무도 그만두게 하고 이정석 귀국시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의 결단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 PR하는 거야.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게요. 비하인드일 수 있는데 방송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방송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만 튀면 돼 하는 패널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돋보이기만 하면 돼.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열받죠. 더군다나 저번에 그 황상무나 이정섭 건 두고 그 전에 그 이후에 비례대표 공천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나 바빠서 못 들어간다고 쌩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내 말 듣던 꼬붕이 아닌 거예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 민주당 정치인 중에도 자기가 밖으로 내가 가끔씩 그런 표현 가끔씩 해요. 저 사람은 약간 관종성이 좀 심하다. 관종성 심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조직에 폐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종성이 있어야 돼. 정치인은 나서는 거 좋아해야지. 근데 그 관종성이 더 크면 조직에 민폐를 끼칩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용산의 황상무 같은 경우 수석인데 수석을 본인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사의를 수리하는 거는 윤석열인 거잖아요. 네. 자기가 한 건데 아, 한동훈이 그렇죠. 내가 있다라고 그러고 이종섭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사권도 한동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이거든요. 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 대한 대사를 공간회의 뭐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만든 회의지만 그 회의를 하게 해서 들어오게 한 것도 대통령인데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뭐야 총선 의회 지금 자기 정치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 아니야?라고 대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한 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재밌기는 해. 얘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나면 뭐 저 유학 가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꿈깨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만 네. 한동훈은 여러 가지 건대로 제대로 하면은 수사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벌금으로 끝나는 거고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황상무 사퇴하고 이종석 귀국에 대해서 조율을 통해서 이미 귀국하기로 한 걸 미리 알았을 텐데 꼭 본인 때문에 오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조중동의 논조 중에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고 한동훈은 나름 애쓰고 있다라는 식의 칼럼과 사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조중동의 프레임은 현재 권력인 윤석열보다 한동훈의 미래 가치를 더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총선은 용산의 일이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천과 과정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사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크게 결단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못 한다니까요. 지금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수도권 특히 뭐 또는 중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를 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끼지 마 이런 느낌이고요. 윤석열이 나댈수록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민생 토론회를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찍어야지가 안 되고 윤석열 심판 선거를 자극시키는. 윤석열이 지금 민생 토론회는 선거 끝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영원히 중단될 거라고 보는 게 민주당 등이 압승을 하면 네. 윤석열은 더 이상 이거 할 틈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이 과정들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한테 힘이 실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근데 마지막 히든카드 의료 대란 요거 한동훈이가 중재자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뜨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윤석열 심판선거에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전혀 뜨지 못했다. 그리고 나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더 지금 아예 나는 지금 뭐 교수들까지 이제 나 진료 안 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면 한동훈이 어떤 카드를 써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입으로 2,000명도 부족해라고 화냈다는 거예요. 2,000명도 부족하다라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도 부족하다 더 늘릴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방법 과정에는 이 안에 갈등이 터지지 않고서는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의 거치는 떠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단 윤석열은 레임덕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찍이 레임덕 오는 사람을 처음 봐요. 그리고 네. 김건희가 지금 계속 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그것도 웃겨. 지금 100일째 두문불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 일정이 분명히 올해도 여러 건을 준비를 했을 텐데 전면 스탑됐잖아요. 작년 12월 이후로.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뭐 국제적인 기구들 행사들이 있을 텐데 윤석열이 갈 수 있을까? 김건희 빼고 그다음 투표하는 날. 투표하는 날 대통령과 여사는 동시에 가서 투표를 하거든요. 아 그렇네. 네. 어떻게 그때 할 같이 것인가? 갈 건가? 따로 할 건가? 그럼 김건희는 투표를 안 할 건가? 진짜, 이것도 지금 이슈입니다. 사면초가네. 네. 투표장에 야,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싶어. 건가? 근데 김건희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겼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고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안 나올수록 그렇죠. 김건희를 의식하게 되고 김건희 왜 못 나오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저번에 왜 있잖아요. 딱 그게 맞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 유럽 국빈 방문 독일과 그때 덴마크인가요? 어디 갈 때 김건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안 갔다. 그럼 뭐예요? 윤석열 혼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빠 여기 나 없이는 못 가. 나 없이 못 가요. 이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외교에도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윤석열 입장에서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야. 동훈이 샤케는 또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또 자기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 또 그런 식으로 또 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이럴 때는 술 한 잔 대차게 먹고요. 대통령 사퇴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꼴 보기 싫은 것들이 주위에 널려 있잖아. 결단하십시오. 내가 윤석열이라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제일 가까운 부인이 그렇고 측근이 그러면 살만 나겠어? 술이나 먹어야지. 아니 독일 순방도 사흘 전에 취소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걸로 보면은 순방 일정을 굉장히 취소를 많이 했을 텐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상대국에서는 맞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외교 못하는 건 대통령한테 치명적이죠.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아주 고위고란 얘기 때문에. 자, 어쨌건 지금 얘네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봉합해 놓은 것뿐이지 한번 지켜보시자. 그러나 저는 한동훈이는 이겨도 저도 저는 날아간다고 봐요.